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14번째 시간 웹페이지 실전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3강까지 통해서 HTML의 기본적인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CSS에서 중요한 선택자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태그 선택자, 속성 선택자, 자손 선택자, 후손 선택자 등등해서 많은 문자 선택자까지 많은 선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자들 약방의 감초라고 할 수 있는 부정 선택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선택자들이 중요한 의미는 어떠한 속성, 내가 어떠한 태그의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요소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선택이 된 다음에 그 요소의 속성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자가 중요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그 선택자를 알아본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CSS에서 존재하는 제공해주는 여러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있는 디비전 태그라든가 div 태그, 흔히들 div 태그라고 하는 디비전 태그, 그 다음에 플로트, 그 다음에 포지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고요. 그 외에 텍스트 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백그라운드 속성,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금방금방 숙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속성은 CSS에서 제공하는 속성은 무지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다 공부할 수도 없고요. 한 번에 다 공부한다 해도 바로 소화를 시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작업 웹 문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익혀 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웹페이지 실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HTML 태그, 그 다음에 CSS 선택자, CSS 속성 등을 이용해서 웹페이지 실전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페이지 개요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웹사이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웹사이트의 레이아웃도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만 한번 봤는데요. 자, 먼저 SBA 서울.kr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보면 간단하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 바가 있죠. 메뉴 바가 있고, 다음에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 슬라이드 배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사 오피스 정보가 나오고요.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이버 검색 사이트죠. 그 다음에 야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습니다. 자, 요 네이버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레이아웃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웹 문서를 만든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웹 문서가 필요하다, 만들다 하시면 머릿속으로 일단 구상을 하시겠죠. 그리고 스케치도 해보시고 여러가지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일단 웹 문서를 만들 때는 수평 방향으로 좀 나눠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헤더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내비게이션 바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컨텐츠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이 밑에 보시면 회사 정보가 나오겠죠. 그건 푸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큰 덩어리 4개 정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컨텐츠라고 나눈 부분, 여기 보이죠? 요 부분을 보면 또 크게 뭐로 나눠지냐면 반이 이렇게 딱 걸려서 이쪽 내용과 다음에 이쪽 내용이 좀 큰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섹션 부분과 어사이드 부분을 우리가 분리해서 큰 레이아웃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레이아웃을 큼직큼직하게 먼저 잡아요. 처음에 네 덩어리로 이렇게 큼직하게 수평을 기준으로 해서 덩어리를 나눴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큰 덩어리로 레이아웃을 잡아 나가고, 그 안에서도 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상단 배너가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에 뉴스에서 중요 뉴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요 우리나라 언론사 신문 언론사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큰 덩어리로 또 나눠보고, 그 다음에 좌측 우측을 보시면 로그인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너 광고가 또 나오고요. 이런 큰 덩어리로 세부적으로 조금씩 쪼개 나가기 시작을 하면 홈페이지가
아무 무리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후 홈페이지인데 야후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수평으로 먼저 나눠 보는 거예요. 맨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보일 거고요.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뭐가 보여요? 로고와 서치와 그 다음에 나의 정보들, 로그인하는 거, 메일, 마이, 야후 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또 나눠질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가 다 이제 섹션 부분, 컨텐츠 부분일 건데 이 부분도 크게 이렇게 반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각 카테고리 메뉴들, 다음에 이쪽은 실제로 내용들, 그죠?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인데요. 아마존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헤더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쭉 다 섹션일 거고 밑에 푸터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이쪽 부분과 또 이쪽 부분을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주관적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나누는 거지만 실제로 거의 대동소이해요. 아주 특별한 레이아웃이 아니고서야 거의 수직 수평, 먼저 수평으로 큰 덩어리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수직과 수평을 이용해서 그 면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눠서 윗덩어리 나눌 수 있고 밑에 덩어리도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이쪽은 영화들 나오는 곳이고 이쪽은 뭐 TV 뭐 그런 건가 봐요. 하여튼 배너 같은 게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는 쭉 만들어 나가야지, 그죠?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큰 레이아웃을 먼저 큼직큼직하게 분리해 놓고 그 큼직큼직하게 나눠 놓은 덩어리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면을 하나씩 쪼개 나가면서 웹문서를 만들어 나가시면 아무 무리 없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ahoo.com 이 홈페이지를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 홈페이지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후 홈페이지를 한번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 yahoo.com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번은 보셨을 만한 그런 그 레이아웃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만들어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주관적으로 면을 크게 나눠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소스 보기 하면 실제로 HTML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이거를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씩 보면서 분석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학습 방법 중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이 작업을 한 사람들은 고민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서 전체 다를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우리말로 그냥 멘붕이 온다 그러죠.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사이트에서 내가 어떠한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원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찾아서 그 부분에 어떻게 레이아웃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주관적인 개념의 하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볼게요. 자, 이렇게 큰 덩어리로 나눠 봤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은 HTML 태그 안에다가 HTML 문서 안에다가 스타일 태그를 좀 길지만 다 이렇게 쭉 문서를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가독성이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딩을 해볼 때 참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너무 문서가 길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합니다. 분리하는 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기회를 내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분석을 해보고 제가 분석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코딩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가져보세요. 자, 먼저 바디 태그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레이아웃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봅니다. 자, 큰 덩어리를 보면 먼저 헤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더입니다. 헤더가 어디 부분이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 홈, 메일, 앤서, 그룹, 플리커 뭐 이렇게 해서 쭉 메뉴들이 나오겠죠. 요 부분이 헤더. 여기까지 야후, 그 다음에 서치, 마이 야후,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다 헤더 내용입니다. 자, 큰 덩어리 하나 나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라고 해서 전부 다 요 밑에 헤더 밑에 전부 다 컨텐츠로 쭉 뺐습니다. 푸터 빼고 여기까지. 그래서 큰 덩어리 컨텐츠라는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컨텐츠라는 태그를 내용을 덩어리를 분리했습니다. 다음에 푸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하단에 푸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사이트에서는 야후 사이트를 가보시면 푸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좀 특이해요. 보시면 이쪽에 푸터를 그냥 푸터 비슷하게 하나 놔두고요. 여기서 스크롤 내리면 계속해서 정보가 리플레시 되면서 서버에서 정보를 계속 불러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트하고는 약간 틀리죠.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약간 최적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푸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푸터에는 별 내용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큰 덩어리 헤더, 다음에 컨텐츠, 다음에 푸터 큰 덩어리 세 덩어리를 나눴고요. 여기를 이제 한번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를 보니까 헤더는 크게 또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헤더 내비가 어디예요? 맨 위쪽에 내비게이션 여기죠. 자, 그래서 헤더 내비로 큰 덩어리 하나 나눴고요. 다음에 또 헤더 인포 밑에 야후, 서치, 마이 야후에서 헤더 인포라고 해서 또 큰 덩어리를 나눠 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헤더 내비 안에는 div 디비전 태그를 써갖고 li 리스트 태그 홈 메일 앤서에서 쭉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메뉴에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리스트는 수직 구조로 되어 있죠, 기본이. 근데 이거를 수평 구조로 바꿨죠. 플로트 명령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를 변경했으리라 예상이 되고요. 다음에 이쪽을 보면 파이어폭스 업그레이드 투 더 뉴 파이어폭스라고 해서 메뉴가 나옵니다. 그것도 디비전 태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CSS에서 어떻게 수직 구조로 수평 구조로 바꿨는지 헤더 내비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이었다 소리니까 바디 태그, 이거를 이제 초기화 바디에 전부 다 적용되는 바디 아래 바디 이하에 있는 태그들에 전부 다 적용이 되는 태그로 폰트 패밀리, 이거는 폰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트, 이런 폰트와 이런 폰트를 쓰는데 이런 폰트도 없으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폰트가 적용되고요. 자, 마진은 0을 줬습니다. 마진 0을 줬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붙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A 태그, 모든 이 문서에 존재하는 A 태그에는 모두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놓은 그 밑줄 그어지는 거죠.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헤더가 나오네요. 헤더는 99%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99% 차지를 하고요. 100% 주면 여기 딱 붙는데, 그죠? 99%를 줬습니다. 다음에 마진 0을 줬고요. 보도 1픽셀 소리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헤더는 이렇게 1픽셀에 그 보도 값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뭐가 있어요? 헤더 내비하고 뭐가 있냐면 인포, 헤더 인포가 있죠. 그래서 먼저 헤더 내비부터. 자, 내비는 100% 다 차지한대요. 가로가 100% 다 차지를 하고요. 다음에 오버플로우 히든 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 색이 아마 요 진한 보라색일 겁니다. 그래서 이 색으로 쭉 바탕을 깔아놨고요. 자, 이 안에 헤더 내비 안에 뭐가 있어요? 헤더 내비 안에 HTML 태그를 보면 리스트로 해서 리스트 쭉 수직 구조로 홈 메일에서 메뉴들이 나오죠. 이걸 수평 구조로 바꿨겠죠. 자,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자, 헤더 내비의 li 폰트 사이즈는 0.9, 1이 기본 크기인데 0.1 약간 줄인 거죠. 그 다음에 컬러는 폰트의 컬러는 화이트로 했습니다. 자,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른쪽 마진을 20픽셀을 줬어요.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 줬고요. 그래서 리스트 스타일 여기에 점점점이 원래 찍혀야 되는데 빼버렸습니다. 자, 다음에 플로트 속성을
속성 값을 left를 줬어요. 왼쪽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수직 구조로 나타나는 리스트 메뉴가 이렇게 수평 구조로 옆으로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플로트 레프트 줄 때는 이렇게 플로트 레프트를 주고 나면 이 이하, li 이하에 있는 태그들의 이 속성이 계속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헤더 내비 li를 감싸고 있는 이 위쪽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 위에 감싸고 있는 태그가 li를 감싸고 있는 태그가 ul이죠. ul에다가 어떻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정석이죠. 근데 이렇게 안하고 이 위에다가 줘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프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직 구조를 수평으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안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다른 거를 이용하면 디비전 태그를 이용해서 디비전 태그의 그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 블록으로 해서 수평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쭉 나열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게 플로트에서 이런 속성을 많이 써요.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내비의 파이어폭스 클래스, 얘가 뭐였냐면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플로트 라이트래요. 오른쪽에 붙는데요. 오른쪽에 붙고 마진은 위쪽에서 10픽셀 오른쪽에서 10픽셀 떨어지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태그, 파이어폭스 안에 있는 이게 링크 걸려 있죠. 지금 A 태그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컬러의 속성을 하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색깔 기본적인 파란색이 지정이 되죠. 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위쪽에 헤더 내비 부분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자, 메뉴를 갖다가 주요 포인트는 메뉴를 갖다가 리스트 타입을 이용해서 수직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수평 구조로 플로트 속성을 이용해서 옆으로 수평 구조로 변경을 한 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에 어떤 메뉴를 주고 싶을 때 얘를 갖다가 플로트 라이트를 줬고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헤더 인포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로고하고 서치하고 마이 인포 조금 넓혀 볼까요? 네. 마이 야오 사인인 로그인하는 거 있죠. 그 다음 메일, 요런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인포인데, 요 부분도 보면 위드가 1000픽셀이에요. 그리고 마진 0의 오토, 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브라우저가 커져도 어떻게 해요? 브라우저가 커져도 항상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왜 그래요? 마진 0 오토를 줬기 때문에. 마진 0 오토는 위아래는 다 0이고 좌우가 오토, 즉 좌우를 균등 분할해서 반반씩 나눠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다 이 방법을 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헤더 인포의 div 마진 탑 위쪽에서 10픽셀 띄웠대요. 다음에 플로트 레프트를 줍니다. div가 뭐가 있는지 한번 html 태그 보고 올게요. 헤더 인포를 보니까 헤더 인포 안에 디비전 태그가 하나가 있고요. 얘가 로고가 될 녀석이고, 다음에 얘가 검색창 서치, 다음에 여기가 서비스. 그래서 3개의 디비전 태그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자, 얘네를 갖다가 디비전 태그는 그 디스플레이 타입이 기본적으로 블럭 타입이죠. 블럭을 갖다가 수직으로 나열되면 안되고 옆으로 나열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디비전에다가 속성에다가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왼쪽으로 다 하나씩 붙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죠. 예, 여기서 플로트 레프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수평 구조로 하나씩 다 나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헤더 인포에 서치 인풋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서치 얘하고 인풋, 서치의 인풋 얘입니다. 이 녀석을 가로를 400,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20, 여기다가 타이핑하면 이 사이즈가 폰트 사이즈가 20이라는 얘기겠고요. 보더는 1픽셀, 바깥쪽에 이렇게 보더 1픽셀, 마진 탑 6픽셀, 패딩 5픽셀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 창을 만들었고요. 뭐 이런 내용은 별 부담 없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btn 서치 뭐냐면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다가 이미지를 넣어줬고요.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no repeat 속성을 줬습니다. 위치는 0,0 줬고요. 보도 0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인포에 txt sw. 자, 이거는 뭔지 한번 볼까요? 서치 웹. 요 글자죠, 글자 부분. div 태그 위에 먼저 input을 놨고요. input 놨고, 그게 이제 검색하는 요 부분이겠고요. 다음에 버튼을 줬어요. 그리고 그 버튼 안에다가 서치 앱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예, 여기 됐고요. 그래서 컬러는 하얀색, 사이즈는 약간 키웠습니다. 1이 기본이고 1.2, 0.2, 1.2배 키운 글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가 나오죠. 서비스는 my yahoo sign in mail입니다. 자, 얘는 오른쪽에 붙어야 된대요. 그래서 플로트 라이트 속성을 줬습니다. 자, 다음에 헤더 인포 서비스 ul li. 이것도 리스트로 만든 거 같죠? 여기 보니까.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오면 실제로 리스트로 만들었겠죠? 예, 여기 보면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에 이렇게 아이템이 뭔가 반복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뭘로 만들어요? ul, li, ol, li 또는 우리가 배웠던 dl, dt, dd 그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렇게 ul, li 이렇게 이용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수직 구조죠. 수평 구조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플로트 명령을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플로트 레프트 리스트 스타일은 none, 마진 라이트 오른쪽은 15픽셀 띄어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항목 이제 위쪽에 헤더가 다 끝났어요. 그죠? 헤더를 보면 살펴보면 처음에 전체 소스를 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한 번, 두 번 코딩을 해보고 한 번, 두 번 이런 걸 접하다 보면 뭐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던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복잡한 레이아웃도 큰 덩어리서부터 하나씩 쪼개 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헤더도 이렇게 하나씩 파악하니까 금방 되고 뭐 별 문제 없이 다 처리가 됐죠. 자, 이번엔 컨텐츠 봅니다. 자, 컨텐츠는 가로가 1000픽셀이고요. 마진 0의 오토, 마진 탑 85 띄웠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오버플로 히든이래요. 자, 얘도 마진이 0이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키워도 가운데 정렬 항상 유지되게 레이아웃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메인 내비래요. 메인 내비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디비전 태그를 이용한 이쪽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 컨텐츠에서 ul,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리스트 스타일은 none. 그 다음에 높이는 li 한 칸의 높이 그 행간을 갖다 35로 지정했어요. 여기가 35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컨텐츠 메인.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제. 자, 요 부분은 플로트 레포트를 줬어요. 아까 내비도 레포트 줬죠. 자, 얘가 다 디비전 태그를 이용한 id 값들인데요. 디비전 태그는 상하 블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메인이 여기 있는 내비, 메인 내비보다 밑으로 나와야 되는데 플로트 레포트를 줬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수평 구조로 또 이렇게 나열돼 배열이 레이아웃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600픽셀의 마진 레프트 왼쪽으로 갖다가 5픽셀 띄었어요. 여기 5픽셀 약간 띄었다는 얘기겠고요.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이쪽에 위치해 줬고요. 자, 다음에 메인의 div 다 모든 여기 안에 존재하는 메인 컨텐츠 안에 존재하는 모든 디비전 태그에는 어떻게 보도를 1픽셀짜리 보도를 다 줬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오래간만에 나오죠. 자, 구조 선택자죠. div에서 div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div 중에 nth child 1 뭐예요? 첫 번째 디비전 태그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 녀석은 가로가 590에 세로가 300짜리고요.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590에 높이가 150 이 녀석이죠. 자, 마진 탑은 5픽셀 여기 5픽셀 띄워졌습니다. 자, 세 번째 녀석입니다. 세 번째 녀석은 가로가 590에 높이가 50이고요. 마진 탑 마찬가지로 50 띄었고 5픽셀 띄었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게 보라색으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색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50095로 16진수로 컬러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 디비전 태그 세 번째에서는 그 안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위쪽에 메뉴 만든 거 똑같겠죠. 어떻게 했겠어요? UL, LI 리스트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수직 구조를 어떻게 수평 구조로 바꿨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진 상단 8픽셀 띄웠고요. 그 안에 리스트들은 플로트 레프트를 줘갖고 다 왼쪽으로 붙여서 수평 구조로 배열을 다시 재배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 구조 이게 기본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수직 구조를 수평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컬러, 폰트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컬러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NTH 네 번째 디비전 얘죠, 얘도 뭐 별거 없습니다. 590에 120에 마진 탑 2픽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다시 또 배너라든가 텍스트글 하나씩 여러분이 면을 쪼개면서 면 분할을 하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메인 배너가 나오네요. 자, 얘는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오른쪽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진, 플로트, 레프트 이것도 레프트 줬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큰 덩어리가 여기가 큰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컨텐츠 여기 큰 덩어리, 다음에 이쪽 큰 덩어리죠. 다 플로트 속성을 레프트를 줬기 때문에 왼쪽부터 하나씩 수평 구조로 차곡차곡 나열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디비전들은 다 보도 1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 보도 1 픽셀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 안에서 또 구조 선택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비전, 두 번째 디비전, 세 번째 디비전, 네 번째 디비전, 다섯 번째 디비전에 각각 가로와 세로, 다음에 마진 값을 이용해서 속성과 속성 값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이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어느새 다 왔네요. 그죠? 푸터 이제 왔어요. 푸터 정말 뭐 별 거 없네요. 그죠? 자, 보도 먼저 1픽셀 줬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1000픽셀에 높이가 200.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앙 정렬되고 있죠. 어떻게 줬겠어요? 마진 0 오토 줬겠죠. 근데 위쪽은 약간 더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탑을 이번에는 20픽셀 주고 좌우 오토, 하단은 0을 줬습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고요. 라인 헤이트 200픽셀, 헤이트 200. 높이가 200이고 행간이 200이에요. 즉 글자가 가운데 정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미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주시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리뷰를 해주시면 금방 이해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새 이렇게 큰 덩어리 조각조각 그 면 분할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 잡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소스가 제가 지금 만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제 소스가 가장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만드는 소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보면 여기서 아까 봤듯이 소스를 보면 뭐 물론 여기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큰 덩어리로 나눈 게 저하고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눴겠죠. 그래서 근데 따지고 보면 큰 덩어리를 분할한 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누가 만들든 간에 거의 큰 덩어리 나눈 거는 거의 거기서 거기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꼭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양 구성하고 있는 모양이나 아니면 다른 웹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의 레이아웃을 최대한 똑같이 처음에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주관대로 막 만들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을 피해 나가긴 마련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최대한 처음에는 타 사이트에 있는 타 웹사이트를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그곳의 레이아웃과 단 1픽셀도 틀리지 않게 정말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도 우수한 레이아웃을 금방금방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수업을 종료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리스트 타입을 많이 써요. 여기도 리스트 타입 쓰고 여기도 리스트 타입 쓰는데 그 리스트 타입을 어떻게? 수직 구조였던 리스트 타입을 수평 구조로 바꾸는 거, 그거 플로트 이용하는 거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요. 플로트 명령으로 해서 레프트를 이용해서 배열을 수평 구조로 만들고 나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태그에 오버플로우 히든 줘야 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비전 태그도 옆으로 이렇게 정렬할 수 있죠. 블럭 태그를 옆으로 정렬하는 것도 플로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